안녕하세요 여러분, 코튼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원년 어벤져스 멤버들을 떠나보낸 마블, 이번 페이지의 마무리를 지을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이 7월 2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은 6월 28일 세계 최초 개봉을 해서 지난 금요일 저는 영화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인 만큼 구독자분들과 영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만드는 이 영상. 과연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은 엔드게임이라는 큰 이벤트 이후 어떻게 앞으로 MCU를 이끌어 나가게 될지, 또 다음 영화들에 대한 어떤 떡밥들이 영화 속에 존재했는지,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이 영상은 스포일러가 가득한 영상이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오신 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미스테리오의 등장입니다. 여태까지 마블이 공개했던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의 예고편에서는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한 미스테리오가 스파이더맨을 돕는 히어로처럼 그려졌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영화 속에서 미스테리오는 스파이더맨과 닉 퓨리를 속이고 히어로 행세를 하려고 했던 메인 빌런으로 등장했습니다. 코믹스에서의 미스테리오 역시 비슷한 스토리로 스파이더맨에 등장합니다. 미스테리오는 스파이더맨의 메인 숙적 중 한 명으로 스파이더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빌런들을 모아둔 시니스터 6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기도 한데요. 미스테리오는 영화계의 꿈을 가지고 스턴트맨에서 시작해 특수효과, 즉 CG 디자이너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CG 제작자라는 직업 특성상 유명세를 얻기가 힘들었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미스테리오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농담으로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다면 차라리 빌런이 되어 영웅을 공격하는 게 더 쉬울 것이라는 말을 하죠. 미스테리오는 이 말에 영감을 얻어 특수효과를 이용해 스파이더맨을 악당처럼 모함하고 자신이 스파이더맨을 무찌르는 히어로가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밝혀지고 결국 자수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MCU의 미스테리오 역시 미스테리오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 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히어로로 위장해 유명세를 타고자 하는 것은 같지만 처음부터 스파이더맨을 모함하려는 것이 아닌 엘리멘탈즈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코믹스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MCU 속 멀티버스의 가능성입니다. 예고편에서 닉 퓨리가 미스테리오를 다른 세계관에서 온 히어로로 소개하면서 멀티버스가 언급되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와 콜라보 가능성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이전에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등장했던 빌런 프라울러를 등장시킨 바가 있었죠. 프라울러는 제2대 스파이더맨인 마일즈 모랄레스의 삼촌으로 홈커밍 영화 속에서 조카 마일즈와 통화하는 장면이 등장해 MCU 세계관에도 마일즈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노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설은 조금 더 힘을 얻었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폭스가 디즈니에 인수된 이 시점, 멀티버스는 데드풀이나 엑스맨이 MCU 세계관에 합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밑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에서 멀티버스가 언급된 것은 맞지만 아쉽게도 미스테리오는 멀티버스에서 온 히어로가 아니라 닉 퓨리를 속인 특수효과 제작자에서 그쳤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흐르고 있는 다양한 MCU 내의 시간들에 대해 감독들이 언급한 바가 있었고, 영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멀티버스가 언급된 만큼 앞으로 멀티버스의 재등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작의 흔적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그랬듯 스파이더맨 파프로몸 속에서도 마블 전작들의 흔적들을 곳곳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초반부 미드타운 고등학생이 어벤져스 원년 멤버들을 추모하는 영상을 통해 어벤져스 멤버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은 물론 곳곳에 타노스를 물리친 토니 스타크의 업적을 기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토니 스타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피터 파커의 성장기를 그린 이번 영화는 마블의 큰 페이지를 마무리 짓는 영화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더더욱 전작과의 접점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미스테리오가 사실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발표회 때 작업자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미스테리오를 뒷받침하는 서포터들 역시 스타크 인더스트리 혹은 어벤져스와 이전 접점이 있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팬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은 물론
해피가 방패를 던지면서 캡틴은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대사 등이 마블 전작들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키에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피터 파커를 떠올리면 떼낼 수 없는 잡지 데일리 뷰글의 사장인 조나 제임스, 그리고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스파이더맨에서 조나 제임스 역할을 찰떡같이 소화해 피터와의 케미를 보여주었던 J.K. 시몬스가 바로 첫 번째 쿠키 영상에서 깜짝 등장해 스파이더맨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전에 파프로몸에서 조나 제임스가 재등장할 수도 있다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렇게 쿠키 영상에서 등장하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영화들의 힌트입니다. 늘 그렇듯 이번 파프로몸 영화 역시 2개의 쿠키 영상을 상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피터 파커임을 알게 된 MJ가 스파이더맨 수트를 입은 피터 파커와 고공활주 데이트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개그릴이라고 생각했던 이 쿠키는 뒷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미스테리오의 수하에 있던 한 사람이 스파이더맨과 미스테리오가 싸우는 마지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조작하여 스파이더맨이 마치 악당인 것처럼 뉴스에 제보했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피터 파커인 것까지 모두 뉴스를 통해 공개되어 소위 멘붕이 온 스파이더맨을 비추고 쿠키는 끝이 납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쿠키에서 등장했던 스콜피온, 아직 죽지 않은 벌처 등이 이번 파프로몸에서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스파이더맨 3편에서 이들의 등장이 확실시 되었는데 여기에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라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이 이야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기획되었다가 엎어졌던 시니스터6의 결합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두 번째 쿠키는 영화 전반에서 등장하던 마리아 힐과 닉 퓨리가 알고 보니 스크럴이 변신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쿠키에서 실제 닉 퓨리는 스크럴의 기지에서 스크럴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쿠키의 배경이 우주고 우주선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닉 퓨리 지휘 아래 스크럴이 사용, 개발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 2021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캡틴 마블의 후속편 혹은 2020년도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터널스를 예고하는 떡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파이더맨 파프로몸 속에 등장하는 떡밥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CG가 조금 어색했던 점이나 미스테리오가 빌런이라는 점이 크게 반전으로 다가오지 못해 아쉬웠지만 앞으로 아이언맨이 없는 스파이더맨으로서 한층 더 성장한 피터 파커의 모습이 기대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찾지 못했던 영화 속 떡밥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켜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튼이었습니다. You don't want any part of this.